안녕, 난 지금부터 내가 겪은 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풀어볼까 해. 이름은 루카스. 우루과이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지.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의 한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정말 낯설고 때로는 당황스러웠지. 중국인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편가르기,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위생관념, 그리고 나에 대한 이상한 요구들 말이야. 특히 한국인 동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들의 지속적인 강요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한국인 동료들은 오히려 훨씬 더 청결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나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머리도 식히고 기분 전환도 좀 할 겸해서 같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 하윤이와 함께 한국으로 휴가를 떠났어. 그렇게 해서 나는 낯선 땅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낯설기도 하고 중국과 같은 아시아라는 편견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점차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새로운 문화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어. 여행 중에 부모님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사러 서울의 한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그 물건은 아주 희귀한 물건이어서 혼자서 시장을 돌며 그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 상인들에게 휴대폰에 물건 사진을 보여주며 시장을 한 바퀴 돌았지만 내가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 너무 절망스러워서 시장 골목 한켠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어. 아마도 한국인과는 생김새부터 다른 외국인으로서 나는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야. 나는 주저앉아서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었지.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서 뭔가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어. 그 순간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 여성을 따라 어딘가로 뛰어갔어. 그 여성이 건넨 것은 바로 내가 찾던 희귀한 물건의 가격이었고 그 가격이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놀란 거야. 물건을 찾아 헤매는 나를 보고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날 찾아왔던 거더라고. 이 경험은 나에게 한국인의 따뜻함과 인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 한국 여행 첫날 하윤이와 함께 하윤이의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가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중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물었을 때 하윤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런 거주 형태는 한국에서 흔해 라고 말했지. 중국의 아파트와 비교하자면 한국의 아파트는 훨씬 쾌적한 환경을 자랑했고 주변에 노숙자 한 명 보이지 않는 것이 놀라웠어. 하윤이의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원과 헬스장, 심지어 커뮤니티 수영장까지 있었어. 중국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파트 안에서 해결 가능하더라고. 하윤이가 나를 위해 아파트 내부를 구경시켜주는 동안 나는 한국의 생활 수준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하윤이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냉장고 2대와 큰 대형 TV, 가스레인지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생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중국에서는 차가운 물을 이용해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는 이 모든 것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어. 더욱이 하윤이 부모님의 아파트에는 화장실과 세탁기까지 완비되어 있었어. 중국의 많은 가정에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과는 정반대였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와도 같았고 한국의 생활 수준과 시민의식의 높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하윤이와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방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 이곳에서의 경험은 내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지.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나를 놀라게 한 이 모든 경험은 내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겪게 될 모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어.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었어. 한국인들의 친절과 개방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내가 겪은 이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돌며 이방인으로서 살아온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감동이었어.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나는 한국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 정말 뜻밖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 내가 중국에서 가장 친했던 한국인 동기 하윤이가 나에게 찾아와 한 말이 있거든. 하윤이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 거야. 중국을 떠나고 싶었던 나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흔쾌히 하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그렇게도 싫어하던 중국인 동기들이 하윤이에게 접근해왔어. 자신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눈물까지 보이며 간청했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모든 반응 뒤에 숨겨진 심각한 열등감과 선진국 한국에서 살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말이야. 하지만 하윤이는 그들의 부탁을 외면하고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한국으로 향했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하윤이와 나는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 우리는 사업을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탐색했어. 하윤이와 나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이끌어갔어. 하윤이는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국제적인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지. 우리의 사업 아이디어는 점점 구체화되었고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했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 여행으로 왔던 짧은 일정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경험과 감동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나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지.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시켜 주었고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인생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하윤이와 함께 한국에서 시작한 사업은 나에게 그런 기회 중 하나였고, 나는 그 기회를 잡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나아갔어. 이 모든 것이 나를 오늘날 내가 있는 자리로 이끌어준 거야.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 중국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 중국이 한국보다 100배는 더 잘 산다는 말들이 내 머리를 맴돌았지. 하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그런 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 이미 공항에서부터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지. 중국의 공항들이 종종 어수선하고 노숙자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일반적인 반면 한국의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 공항 어디에서도 노숙자를 볼 수 없었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지. 그 순간 나는 하윤이가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의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윤이는 그런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했었지.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왜 중국인들이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잘 사는 나라였어. 길거리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나 낡은 전봇대가 쓰러져 대피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건 전혀 생기지 않았거든. 한국의 첫인상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기쁨이었어. 나는 이 나라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 하윤과 나는 우리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매일같이 놀라움을 느꼈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 이렇게 한국에서의 삶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했어. 중국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한국 생활에 이미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놀랄 것들이 남아 있었어.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 중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내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서 출근길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 중국인 친구들은 그런 행동이 더러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위생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길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
한국에는 공중 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그중 하나의 내부를 확인하기로 했어. 중국인 친구들이 말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정말로 내부가 쾌적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심지어 최신식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 이게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 하윤이는 나의 당황한 반응을 보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이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비데 설치도 평범한 일이라고 말했지. 하윤이는 세면대에 물을 한번 틀어보라고 권했고 그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세면대에서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야.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공중 화장실에서조차 녹슨 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 중국의 몇몇 공중 화장실에서는 물을 사용하려면 담당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비용 없이 무료로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어. 화장실 내부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로 따뜻한 물로 샤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했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윤이에게 한국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어.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 새로운 발견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여기서의 생활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점점 더 신기한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 공중 화장실과 길거리의 깨끗함에 이어 하윤이가 제안한 또 다른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집에 들어가기 전 근처 시장에 들러 밥을 먹자고 했어. 중국에서의 시장 경험 때문에 나는 하윤이의 제안에 당혹감을 느꼈어. 중국의 시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들어갈 때의 가격과 다 먹고 나갈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하윤이는 내 망설임에 폭소를 터뜨리며 시장 입구까지만 가보자고 제안했어. 만약 중국과 똑같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으로 향했지. 도착한 한국의 시장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 낡고 허름할 것이라 예상했던 중국의 시장과 달리 한국의 시장은 깨끗한 간판과 넓은 중앙 통로가 돋보였고 심지어 최신식 ATM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어. 유럽의 노점상 거리처럼 깨끗한 모습이었지. 중국의 시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상인들의 과도한 강매가 일상이었는데 한국의 시장은 전혀 달랐어. 아무도 우리의 핸드백을 낚아채거나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시장 내부에는 처음 보는 먹음직스러운 로컬 푸드도 많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어. 하윤이의 안내로 시장을 둘러보며 나는 한국의 시장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 시장은 정말 끝내줬어. 색색의 가게들, 끝없이 펼쳐진 먹거리들, 신기하고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상인들과의 친절한 대화는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지. 이곳에서는 중국의 시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 나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어. 해수의 제안으로 한국의 시장 안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집으로 향했어. 중국의 시장 내 식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 시장 내부의 이 작은 가게에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무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최신식 디지털 주문 기계가 놓여 있었어. 미국의 가게들에서조차 보기 힘든 무인 키오스크가 한국의 시장 가게에서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자리에 앉아 바로 주문을 하고 옆에 있는 단말기로 카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른지 가게의 회전율과 노동력 절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체험하며 나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하윤이에게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당연한지 물었고 혜수는 대부분의 한국 식당에서 이런 키오스크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뿌듯해했어. 중국의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주문받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렵게 주문을 해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 한국의 키오스크는 자동으로 언어를 번역해 주어 한국어를 몰라도 쉽게 주문할 수 있게 해주었지.
무엇보다도 시장의 식당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보관함은 나에게 큰 안심을 주었어. 중국에서는 식사 중에도 소지품 도난 걱정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으니까. 식사를 하며 주변의 한국인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안심하고 놓아두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예의에 대해 새삼 감탄했어. 하윤는 한국인들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고 설명했어.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이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만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문화에서도 뛰어난 선진국임을 깨닫게 되었어.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그들의 정이 담긴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었지.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내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환영해 주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어.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정말로 내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을 준 첫 번째 나라였어. 너희도 언젠가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그 따뜻함과 정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래. 그리고 나처럼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도 있겠지. 하윤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인테리어 사업은 우리 둘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이제 하윤이와 함께 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야. 나에게 매일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주는 한국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해.